여러분, 요즘 부동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말 정말 많이 듣습니다. 상급지만 살아남는다. 결국 핵심지는 다시 오른다. 노도강은 끝났다. 마용성이다. 강남사구다. 근데 솔직히 대부분은 그냥 단어처럼 외우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될 게 부동산을 공식처럼 외우기 시작하면 오히려 더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단순 암기 과목이 아니라 사람들의 수요가 어디로 계속 몰리는가를 읽는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상급지의 진짜 기준을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례를 통해 왜 어떤 지역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강해졌고 또 어떤 지역은 기대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해졌는지까지 디테일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부동산을 보는 기준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급지를 이야기할 때 무조건 어디가 더 위다, 어디가 더 좋다 이렇게 공식처럼 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생각보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들의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있는가입니다. 시장 안에서 실거주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고 교통, 일자리, 학군 같은 요소 때문에 선호도가 계속 유지되는 지역을 보통 우리가 상급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결국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일자리와 생활 인프라. 두 번째, 교통. 세 번째, 학군. 이렇게 세 개입니다. 왜 강남은 비쌀까요? 대한민국에서 고소득 일자리가 가장 많이 몰려있고 2호선, 9호선, 신분당선 등 좋은 교통망이 연결되어 있고 대치동이라는 대표적인 학군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부동산에서 중요한 건 지금 가격이 아니라 앞으로도 사람들이 계속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가 이걸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어떤 면에서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강남 접근성이 중요합니다. 2010년 1월 기준으로 실거래가를 보면 30평대 기준 상암 월드컵파크 7단지는 약 8억, 잠실 헬스는 약 10억 수준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가격 차이가 엄청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암은 DMC 개발, 방송국 이전, IT 기업, 쾌적한 신도시형 환경 때문에 서울의 미래 지역이라는 기대감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당시 분위기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상암은 진짜 좋아진다. 앞으로 DMC 시대 열린다. 이런 이야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반면 잠실은 좋은 입지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이미 구축 이미지가 있는 지역이라는 시각도 있었고 잠실은 너무 오래됐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지금 결과는 어떨까요? 2010년 1월 실거래가 약 8억 수준이었던 상암 월드컵파크 7단지는 현재 약 14억 수준입니다. 반면 2010년 1월 실거래가 약 10억 수준이었던 잠실 헬스는 현재 30억을 넘어 33억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같은 서울, 비슷한 시기, 비슷한 가격대에서 출발했는데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수요가 어디로 더 집중됐는지가 가격 차이로 이어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상암이 나쁜 지역이었다가 아닙니다. 상암도 지금 충분히 좋은 지역입니다. 문제는 시장 안에서 어떤 지역에 더 강한 수요가 계속 쌓였는가입니다. 잠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실은 2호선, 8호선, 대치동 접근성, 잠실 업무지구, 한강, 대단지, 재건축 기대감 이 요소들이 계속 누적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잠실, 삼성, 강남 업무지구 축이 더 강해졌습니다. 반면 상암은 DMC 기대감은 강했지만 서울 핵심 업무지구와의 연결성, 강남 접근성, 수요층의 깊은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결국 시장은 단순히 신축 여부보다 일자리, 교통, 강남 접근성, 학군, 그리고 장기적으로 수요가 얼마나 유지되는가를 훨씬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건물은 낡습니다. 하지만 땅의 가치는 남습니다. 특히 서울 핵심지는 땅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희소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구축이어도 입지가 좋으면
살아남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신축이어도 입지가 약하면 시간이 갈수록 차이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은 건물보다 입지가 훨씬 중요해지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마용성이 뭐예요? 노도강은 왜 묶여요? 강남사구가 왜 중요해요? 사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흐름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마포, 용산, 성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강남 접근성이 좋고 한강 접근성도 좋고 직주 근접이 우수합니다. 즉 수요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서울 외곽으로 갈수록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이유도 결국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기준으로 지역을 봐야 할까요? 저는 최소한 아래 5가지는 꼭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핵심 업무지구 접근성이 좋은가? 두 번째, 실제 전세 수요가 꾸준한가? 세 번째, 학군과 생활 인프라가 유지되는가? 네 번째, 하락장에서도 거래가 살아있는가? 마지막으로 단순히 싸 보여서 접근하는 지역은 아닌가? 이걸 꼭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승장에서는 다 좋아 보입니다. 근데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결국 수요가 강한 지역만 버티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전세 부족, 서울 진입장벽 상승, GTX, 직주근접 선호, 학군 선호, 이 흐름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 경기도에서도 과천, 판교, 분당, 평촌, 인덕원 같은 지역들은 실거주 선호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GTX 시대가 열리면서 단순 거리보다 서울 핵심 업무지구까지 얼마나 빠르게 갈 수 있는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같은 수도권 안에서도 지역별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상급지는 단순히 비싼 지역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수요가 10년 뒤에도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곳, 결국 부동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입지의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지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단순 가격이 아니라 수요가 계속 유지되는 입지를 보는 눈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초양극화 시대에 살아남을 수도권 입지, 이 주제로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